가맹 본사를 선택 안 하는 게 최선이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본사는 뭔데 반대로 솔루션을 줘. 좋은 본사에 대한 솔루션 한번 5가지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맥혀입니다. 오늘은 한양화로입니다. 뜨거운 감자죠, 요즘에. 저도 어제 그제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을 보고 꽤나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한양화로, 우리 이 브랜드를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건 유명한 연예인이 모델로서 영화를 보기 전에 극장의 대형 스크린에 그 연예인이 한양화로 광고를 하고 있었고, 또 고속도로를 가게 돼도 상행선, 하행선을 지날 때마다 큰 광고판에 이런 한양화로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었을 텐데요. 저도 보면서 과연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거침없이 정말 유명한 사람을 써서 광고를 하고 있지? 호기심을 갖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창업자들한테 창업이라는 상품을 선택할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선택을 할 때 우리가 꼭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한번 세워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한양화로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나바 F&B라고 해서 20년 6월에 이렇게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한양화로가 21년 8월 5월에 창원에서 오픈을 했고요. 22년 11월 삼성 본점으로 가맹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를 해서 이제 가맹 사업을 하게 된 거죠. 보시면은 21년, 22년, 23년 자료를 볼 수 있는데 22년에는 가맹점이 4개였어요. 23년에는 69개로 훌쩍 많이 오픈을 하죠. 확실히 이렇게 광고 효과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관심으로 불러일으켰고, 이것 또한 모집으로 정말 많은 가맹점이 오픈을 했는데요. 69개에서 올해 160개 정도, 전년 대비 13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는 쾌거를 거뒀다고 할까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거 정보공개서를 찾아보면서 특이한 부분 하나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보시면 이거는 23년, 22년, 21년 이제 3개년도의 가맹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기재하는 겁니다. 이 자료는 20년, 21년, 22년 3개년치의 자료입니다. 22년도 가맹 사업의 기록을 23년도 4월에 신고해서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23년도에는 이 자료를 가지고 가맹 영업을 했겠죠. 여기서 차이점이 무엇이냐? 보시면은 21년도에는 가맹점이 하나, 22년도에도 가맹점이 하나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21년도에 가맹점이 하나, 22년도에 4개입니다. 22년도에 1개라고 했지만 22년도에 4개라고 이렇게 신고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잘못된 정보로 가맹 모집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중요하다 않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는 게 정보공개서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22년도에 전체 가맹점이 경남에만 하나가 있다고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2년도에 4개가 경남에 하나, 전북에 하나, 충남에 하나, 경기에 하나 이렇게 체크가 돼 있어요. 이게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누락이 되었던 건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상담을 할 때 가맹본부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왜 그때 정보공개서상의 내용이 다릅니까를 물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고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꼼꼼하게 기재된 거를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노력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는, 내가 30평짜리 오픈을 하면 평균 매장 매출 8천만 원, 그렇게 팔았을 때 이 순이익이 1,000만 원이 남는지, 원금 회수 기간이 1년 반이면 회수할 수 있는지. 제가 또 얼마 전에 원금 회수 영상에 대해서 찍었는데 10개월 안에 이렇게 원금 회수를 한다, 이건 완전 A 등급이에요. 특 A급입니다. 이런데 무조건 계약해야죠. 근데 원금 회수를 20개월 안에 한다, 늦어도 24개월 안에 한다, 이런 거는 A 등급이에요. 창업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에 들어가죠. 18개월 안에 평균 매장 매출을 찍었을 때, 평균 매장 매출도 한번 봐볼게요. 정보공개서에 나와 있는 평균 매장 매출은 인근 가맹점의 매출 산정소가 아닌 전체를 평균으로 낸 겁니다. 8억 6,900. 그러면은 한 달에 약 7천만 원 정도 평균 매출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왜 계산하냐면요, 이걸 계산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유명한 브랜드다, 내가 눈에 익었던 브랜드다, 유명한 배우가 광고 모델로 있는 브랜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담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본사가 하는 말 다 들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궁금해도 그거에 대해서 Q&A가 되지도 않아요. 질 낮은 Q&A죠. 흔한 표현으로 감기가 쉽습니까? 여러분들 기준이 없고 정보가 없는데, 그쪽에서 이거 재료비요? 40% 나와요, 38% 나오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원가로도 한번 이 살치살, 토시살, 수입산의 가격을 알아보고 그 가격이 그러면 100g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 정도의 원가율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고 가야지. 이 재료비가 40%입니다 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이런가요? 그러면은 재료비 또한 꽃갈비살 100g 7,900원, 토시살 100g 8,900원, 치마살 100g 8,900원, 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소를 판단 말이에요. 캐나다산이긴 하지만 한우가 아닌 캐나다산이어도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데 과연 식자재 40%가 나올 수 있는지. 광고 모델이 훌륭하고 유명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으로 창업을 아무리 프랜차이즈가 상품이라고 해도 그냥 나와 있는 게 이게 정보구나 라고 해서 하는 거는 저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한양화로뿐만 아니라 모든 브랜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보공개서와 함께 꼼꼼히 대조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얼마나 다 자세하게 나오냐고요. 이렇게 메뉴까지 다 나오잖아요. 메뉴의 가격이나 이미지까지도. 여기에 누락되어 있는 비용들이 어떤 건지 찾아내야 돼요. 자, 결국에는 어쨌든 이렇게 지하철 스크린 광고, TV, 인터넷, 유튜브, 고속도로 상하행선, 그리고 심지어 극장의 스크린까지 정말 많은 광고를 했던 거죠. 잘 어울렸습니다. 모델과 이 한양화로라는 분위기가 잘 어울렸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마케팅한 게 가맹 모집에 엄청난 효과를 거두게 됐죠. 자,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양화로가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 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의 투자자 모집 방법은 이랬다. 캐나다에서 소고기를 저렴하게 들여와 국내 유통시키는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2배로 불려주겠다고 한 것이다. 이를테면 바나바 F&B 측이 투자자에게 10개월 동안 이자 10%를 지급하면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의 100%를 찾아갈 수 있고 나중에 투자 원금도 돌려준다는 것. 게다가 투자자를 데려오면 이에 대한 수수료 지급도 약속했다고 한다. 이게 일정한 약정된 이자를 꾸준하게 지급한다는 건 이건 유사수신 행위입니다.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유사수신 행위를 하려면은 그 별도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회사가 이렇게 이자를 고정적으로 지급을 하겠다. 그리고 투자 원금마저 100% 가져갈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투자자를 데려오면 수수료를 지급도 하겠다. 이게 다단계죠. 저는 이런 거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또 많다라는 걸 보고 야 진짜 이 광고의 힘인가?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보면은 캐나다 넬슨팜이라는 대형 목장에서 고기를 싸게 들여와서 20%도 아닙니다. 10%도 아니에요. 2배의 이득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 이 말 자체가 다 거짓말이죠. 그리고 이분이 막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이렇게 있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런데 이 넬슨팝이라는 대형 목장이 아니라 그냥 근처에서 정육점을 하는 사장님이죠. 자영업자. 이제 이거 자체가 이제 사기가 되는 거고 사람을 데려오면 데려온 만큼 수수료 지급 약속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불법 다단계, 유사 수신 행위 이와 같은 것들로 문제가 되는 거죠. 보면은 약속한 이자 지급은 지난해 말부터 정지가 됐고 23년도 말에 꾸준히 주다가 이제 안 준 거죠. 이자 지급이 정지가 되니까 이제 이게 공론화가 된 겁니다. 근데 가맹점주 분들은 본사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물론 지금 가맹 영업하는 데는 물류가 안전하게 공급되고 뭐 전혀 지장 없어라고 회사 입장에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이미지가 추락하는 거죠. 이게 오너 리스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대표가 운전하다가 음주운전하고 사람을 치거나 이런 것도 오너 리스크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가맹점주의 잘못된 행동으로 이슈가 돼서 전체 가맹점에 피해를 주는 거 이상으로 오너의 잘못된 행동으로 전체 가맹점에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일반 소비자들은 맛이 없다를 더 많이 스피커 역할을 한다는 거죠. 가맹점이 늘었기 때문에 매출도 엄청 크게 늘었는데 매출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적자를 나요. 적자가 그냥 조금만 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납니다. 자본 잠식 상태라고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보공개서는 지금 저도 그냥 딱 클릭 한 번으로 제가 볼 수 있는 자료예요. 저만 보는 게 아니라 모두가 보는 자료입니다. 보시면 21, 22, 23 이렇게 영업이익 자체가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매출은요 크게 올라요. 180억까지 오릅니다. 이게 적자가 이렇게 계속 커져요. 단기 순이익이 190억을 넘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또 광고비가 80억이 넘어요. 광고비를 안 썼으면 거의 다 이익인데 벌어들이는 매출만큼 이 지출이 워낙 큰 상황이 되니 결국에 이자 지급을 못하고 이자 지급을 못하다 보니 투자자들한테 공론화가 된 거죠. 전 여기서 이거 하나 보여주려고 해요.
갑자기 왜 백종원 대표는 왜 여기서 나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2006년 노년동에 그 고객들이 가서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게 원조복스라는 커피 전문점을 운영을 했죠. 이게 이제 훗날 무럭무럭 자라서 백다방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2007년 원조복스에서 원조 커피로 이제 상호를 변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타벅스가 소송을 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원조 커피에서 또 다시 백다방으로 상호 변경해서 지금까지 16년 이상 가맹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1600개 매장이 있죠. 얼마 전에 1000개가 훨씬 넘는 컴포즈 커피가 4천억에 매각이 됐다고 하니 백다방도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그냥 원조복스만 검색해도 블로그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원조복스에 대한 사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는 백종원 대표라면 기억에서 지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를 백스커피에 걸어온 길로 해가지고 발자취처럼 매장에 이렇게 걸어 놓더라고요. 사실 톤앤 매너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 BI까지 비슷하게 한다라는 건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지양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2018년도에 골목 식당에 나오면서 백종원 대표가 엄청 크게 이슈가 되고 스타가 된 거죠. 그 전만 해도 정말 이렇게 처절하게 가맹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건데요.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한양하루 역시 뜨게 된 거는 엄청난 자금력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난 광고 모델로, 마동석이라는 광고 모델로 정말 많은 곳에 노출을 해서 단기간 안에 160개의 가맹점을 오픈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결국에는 누군가는 피해를 봅니다. 가맹 사업을 내가 가맹점주들을 위해 책임을 다해서 끌고 가야 되는 걸 가맹 사업을 하는 오너들의 역할이고 몫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본 잠식 3년 동안 됐다. 곳간에 돈이 없다. 그러면 내가 가맹점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광고 모델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거액 광고비를 쓰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올려주는 게 아니라 상품을 개발하고 LSM 마케팅이라고 하죠. 지역 거점에서 그 마케팅이 마케팅이 되려고 해야 돼요. 이 맛이나 품질이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하고 표준화를 만들려고 하고 디벨롭을 하려고 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본 잠식이면 결국에는 직원 급여도 못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회사에 좋은 인재를 영입하기도 어려워요. 결국엔 이러면 매출만 높으면 뭐 하냐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리 확인만 했더라면, 정보공개서라는 걸 통해서 좀 점검했더라면 가맹 본사를 선택 안 하는 게 최선이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본사는 뭔데 반대로 솔루션을 줘. 좋은 본사에 대한 솔루션 한번 5가지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본사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공통점이 이슈화되고 스타가 되고 유명해지면 그냥 그 사람이 하는 건 다 선택하려고 해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 화제성은 얼마 못 가요. 정말.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면 안 남는 아이템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선 계약하고 운영하고 그러다가 현타 오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거 진짜 중요해요. 직영점 운영을 오랫동안 했던 곳. 100호점 만들기 엄청 어려워요. 그런데 100호점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형 프랜차이즈들은요, 상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정말 유명한 사람을 써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영 업력이 긴 곳이요, 이런 데는 하다 보니까 저 하나만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사장님 나 단골인데 이거 하나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정말 탄탄합니다. 그래서 직영 업력이 긴 곳이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냥 단지 1년 했다 이거 아니에요. 3년, 4년, 5년씩 막 했어요. 한 자리에서. 그러다가 가맹 사업을 시작했고, 그래서 가맹점으로 풀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남돼지집도 예전에 직영으로 하다가 잘 되니까 하나씩 늘리던 게 가맹 사업이 됐던 거고요. 고반 식당도 마찬가지로 직영 업력이 7년이에요. 그러다가 하나씩 늘리던 게 지금은 가맹점을 100개를 넘었고요. 개인 가게 하면 얼마나 내 걸 열과성을 다해서 합니까? 이러다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기획형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확장을 하는 기본기가 탄탄한 브랜드들이고, 이런 회사들이 되게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을 선택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요, 대표가 직접 가맹 상담해요. 영업도 해요. 초창기에는 대부분 이렇게 하죠. 회사가 커져도요, 대표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는 회사, 계약 전에 대표님 만나고 싶은데요, 본부장이 못 만나게 해요. 상무이사가 못 만나게 해요.
어디 우리 대표를 이런 회사 계약하지 마세요. 내가 전 재산 걸고 계약하는데 대표의 생각? 이거 들어볼 수 없다? 그 직원들은 바뀝니다. 대표는 안 바뀌어요. 그분과 인터뷰를 통해서 무언가 생각도 들어봐야 되죠. 그만큼 신경 쓸 수 있는 회사인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세 번째, 사무실만 너무 화려한 회사들이 있어요. 전 이런 회사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 곳간에 돈이 있는 것들을 써야 될 곳에 쓰는데 뭔가 보여주는 곳에 집착하는 회사들, 이런 곳들일수록 기획형 프랜차이즈가 많아요. 그냥 브랜드만 안 되면 바로 바꾸고 하나 남을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물류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신메뉴 개발도 해주고 가서 관리도 하고 이런 의지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바로바로 그냥 바꿔요. 이거 안 되니까 30개를 못 넘네, 50개를 못 넘네, 야 이번에 뭐 해볼까, 이번에는 뭐 삼겹살집 해볼까, 이번에 맥주집 해볼까,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 이렇게 브랜드를 여러 개를 하는 회사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꾸준히 안정적으로 우리를 신경 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확장만 해서 개설 수익에만, 그리고 들어오는 로열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게 돈이 안 되면 또 바꾸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영업사원이 과한 수익이나 대박을 보장하듯이 이야기하는 곳. 상담을 하다 보면은 수익률은 엄청 높아요, 재료비는 낮아요, 인건비 별로 안 들어요, 막 이렇게 좋은 것만 막 포장해서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 너무 최저 매출액이 작고 최고 매출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낮지 않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상 매출액 산정 확인서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높죠? 라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막 이렇게 과장 광고하는 거죠. 지키지 못하는 약속을 지금부터 하는 회사들은 결국에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차라리요, 높은 거 높다고 인정하고 부족한 거 부족한다고 인정하는 회사. 프랜차이즈라고 완벽할 수 없고 운영하는 점주라고 완벽할 수 없어요. 그게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커밍아웃 해가지고 채워갈 수 있는 존재가 돼야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박람회 가면은 산무정책이다, 오무정책이다, 가맹비, 교육비, 심지어는 거기에 들어가는 물류 보증금 다 면제. 근데 이렇게 면제하는 회사 나중에 사고나요? 사고나. 안 남아서. 안 남는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토해내라고 그래요. 내가 계약 해지하려고 하면은 내가 면제해줬던 거 다 토해내. 세상에 공짜 없어요. 싸고 맛있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정말 저렴하게 가맹 모집을 하고 수익률이 좋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다 점검하고 따져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계약하고 운영하면서 많은 모순점들을 찾았을 때 그때 이미 늦는 겁니다. 이런 5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선택하면은 그래도 100점은 못 맞겠죠. 100점 맞는 브랜드는 없어요. 그냥 한 70점, 80점 맞을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해서 그 이상의 노력으로 100점을 맞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안정적인 창업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끝!